자, 우리 115회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음마상사. 회사 이름 음마상사 제가 분개를 먼저 해드리고 입력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월 11일 날짜 분개입니다. 4월 11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 증권을 120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4월 11일 날 분개. 제일 첫 번째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1200만원 들어왔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1200.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이 얼마냐면 1200만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매도가능 증권의 코드번호라고 그랬죠? 절대 178번, 123번 있는데 123번 쓰는 게 아니라 178번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투자자산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가액은 1000만원이고요. 공정가치는 1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나와 있을 때는 취득가액은 필요가 없어요. 취득가액은 필요가 없고요. 공정가치 1000만원짜리가 1100이 됐고 그 1100만원짜리를 1200만원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은 제가 1200이라고 썼네요. 1200만원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200만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11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1100만원짜리를 1200만원에 팔았잖아. 그죠? 1100만원짜리를 1200만원에 팔았으니까는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쓰기 전에 요걸 쓰기 전에 합계잔액 시선표에서 매도가능 증권 관련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4월달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선표 4월달 들어가서 4월달 들어갔으면은 자 여기다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처분 시에는 합계잔액 시선표에 가서 컨트롤 F5 눌러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만 조회를 한번 해볼까? 평가를 조회를 한번 해볼까? 평가라는 글자까지만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평가라는 글자까지만. 매도가능 증권 평가까지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변에 뭐가 있습니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있어요? 100만원 있죠? 그걸 반대편에 가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얘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반대편에 가서 정리하는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 이렇게 반대편에 가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처분이익의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천천히. 돈 들어왔죠? 보통예금 1200만원. 매도가능 증권 팔았죠? 취득가액과 공정가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취득가액은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공정가치로 1100만원. 그러면 1100만원짜리를 1200에 팔았으니까는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쓰기 전에 합계잔액 시선표에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라는 글자까지만 조회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있어요. 걔를 차변에 와서 정리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 봐요.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차변은 얼마예요? 차변이 1300, 대변은 얼마예요? 1100. 대변이 얼마 부족하죠? 200만원 부족하죠. 이렇게.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200만원.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6월 25일 날짜예요. 6월 25일 날짜. 당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비품의 공정가치는 500만원이다. 차변에 비품 금액은 500만원. 차변에 비품 500만원. 해변에 이렇게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자산 수중이익 금액은 500만원. 차변에 비품 500만원,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이 500만원이 됩니다. 자, 3번 8월 2일 날짜를 한번 볼게요. 8월 2일 날짜 보시면 음마상사의 사업으로 사용할 토지를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 납부하고 토지대금,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사왔으니까 차변에 토지. 자, 땅값이 3억 원이고요. 취득세, 법무사,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가 있죠. 그쵸? 모두
토지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억 1,600이죠. 3억 1,600 맞잖아. 3억 원에다가 그쵸? 1,570에다가 30만원 더해주시면은 1,600이니까는 3억 1,600만 원이죠. 대금은 취득세는 뭘로 다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하시면 되느냐면 취득세가 1,300만 원 나와 있어요. 1,300. 대변에 현금이 1,300이고요. 나머지 등기 수수료,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그리고 토지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3억 300. 보통예금이 3억 3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자, 8월 10날짜 보시면 8월 10날짜 단기본 퇴직급여를 위해서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자,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은 DC형이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통예금이 토탈 얼마나 가면 되느냐면 500만 원이랑 300만 원이랑 두 개 더해서 8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800. 차변에는 DB형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DB형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가 될까요? 500만 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DC형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뭘 더해주시면 되냐면 퇴직급여예요. DC형은 퇴직급여.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급여 300. 차근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500만 원, 퇴직급여가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짜. 12월 13일 날짜 분기예요. 자기주식, 주당 취득가액이 58,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65,000원에 처분하고, 자, 매매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일까? 선영아 곱해봐봐. 120주 곱하기 65,000원. 120주 곱하기 65,000원 해봐요. 얼마 나오나? 780만원 나오죠. 780만원. 대변에 자기 주식을 팔았어요. 대변에 자기 주식 곱해볼래요? 취득원가가 58,000원 나와 있어요. 120주 곱하기 58,000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696만원. 696만원. 그러면 우리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자기 주식 696만원짜리를 780만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쓰기 전에 얘도 뭘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20만원 있다고 나와 있죠? 조회하라고 나오면 얘도 합계자는 시산표 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우리 합계자는 시산표 12월달 들어가 보세요. 합계자는 시산표 12월달 가서 컨트롤 F 눌러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쳐보세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치면 차변에 20만원 있죠? 차변에 20만원 있어요. 그렇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치면 차변에 20만원 있는 거 이렇게 반대편에 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원.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이 주어졌지만 만약에 없으면은 조회를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되는 거야. 얼마가 될까요? 696만원 빼면 84만원이 이익이었었는데 20만원 빼면 64만원인가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6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64만원. 그래서 여기 봐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매도 가능 증권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쵸? 자기 주식 처분이익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관련된 거 감자차에 감자차송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한번 볼까요? 이제 3월 12일 날짜예요. 메인 매출전표 3월 12일 날짜 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제품을 3만달러 직수출했습니다. 여러분 직수출에 밑줄 쳐주시고요. 직수출이라고 나오면 16번의 수출입니다.
16번의 수출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이 있거든요. 영세율 구분은 1번에 직접 수출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1번에 직접 수출. 영세율 구분은 1번에. 이게 수출일 때는 여러분 화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뜨는 거 있었지, 그치? 거기에 1번에 직접 수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출과 수출 이렇게 똑같이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계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의 금액이 얼마냐면은 몇 달러 수출을 했어요? 3만 달러 수출을 했죠? 3만 달러 곱하기 오늘의 환율 3월 12일의 환율을 보시면 돼요. 거기 네모난 박스 하나 보시면은 3월 12일의 환율이 있고 4월 30일의 환율이 있는데 여러분 4월 30일이면 미래잖아, 그치? 미래의 환율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불펜으로 쭉 거버리시면 돼요. 4월 30일 1250원은 쭉 거버리시면 됩니다. 1300원 갖고 곱해주시면 돼요.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니까는 3900만 원이네요. 3900.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 3900만 원이고요. 차변에 2만 달러는 선적과 동시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2600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외상 매출금은 3,900에서 2,600만 원 받았으니까 못 받은 게 1,300이죠. 외상 매출금은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로 따지는 거지 미래의 환율로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3만 달러 곱하기 1,300원 3,900. 차변에 보통예금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2,600.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짜 분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반려유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990cc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990cc 1000cc 미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00cc 미만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고로 구입했고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 아니에요. 종이지. 그러면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1번의 과세입니다. 혼합거래로 51번의 과세 혼합거래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천만 원이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200만 원 이렇게. 대변에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 200만 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뭘로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미지급금 2200 미지급금 2200만 원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10월 29일 날짜예요. 10월 29일. 자,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였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임차료 180만 원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밑줄 쳐보세요.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가 나오면 53번에 면세가 되는 거죠. 계산서가 나오면 53번에 면세입니다. 자, 분계는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 영업부니까 차변에 임차료가 180만 원이고요. 대금은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이에요. 18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이 180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임차료 180, 대변에 미지급금 180만 원. 자, 11월 1일 날짜예요. 음마상사는 아래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제품 대금은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과 상계하기로 상호 협의하였으며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주시고 11번의 과세입니다. 11번의 과세 혼합이 되겠죠. 11번의 과세 혼합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이 얼마 가면 될까요? 100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1000만원.
VT의 수금이 100만 원이에요. VT의 수금이 100만 원. 차분에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기라는 금액이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금액이 800만 원 있습니다. 800만 원. 800만 원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300만 원이 오시면 되겠네요. 보통예금이 300만 원. 그렇죠.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분의 미지급금, 나머지가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11월 20날짜. 11월 20날짜 보시면 자,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제조업 사원들을 위해서 공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온풍기를 부가세 포함해서 193만 6천 원이에요. 193만 6천 원이면 얼마가 될까? 나누기 1.1을 한번 해봐. 176만 원? 맞아요? 176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현금령 수준을 수취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온풍기를 구입하고 현금령 수준을 받았어요. 61번에 현금과세입니다. 혼합거래를 해주시면 되고요. 61번에 현금과세, 혼합거래. 분기는 뭘로 다르고 나와 있어요? 자산 처리할 거. 그럼 뭘로 다른 얘기일까? 온풍기. 비품으로 하는 얘기예요. 차분의 비품.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176만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얼마가 될까요? 17만 6천원. 그리고 대변의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193만 6천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저게 온풍기니까 유형자산 중에 비품 계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다음 문을 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생 명세서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생 내역과 공통매입생 정산 탭을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다같이 여러분들 부속명세서 안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생 명세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공제받지 못한 매입생 명세서 클릭했어요? 자, 지금이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명세서를 보시면 탭이 4개 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탭이 나와 있죠. 그쵸? 지금 첫 번째 탭에 보시면은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이렇게 써 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옆에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세금계산서를 보고서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자리를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첫 번째 뭐 있어요? 거기 세금계산서를 보고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면 될까? 공급자. 공급자의 동그라미, 등록번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상호, 성명.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요. 공급받는 자.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것도 시험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암기를 했다 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보고 외워주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작성일자, 즉 작성연 월일. 작성연월일. 네 번째는 공급가액. 네 번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 4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전 선생님 1급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 세금계산서를 보고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자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는 없는 거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사업과 무관한 거 있죠, 그쵸? 여러분 사업과 무관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아니면 어디에 기부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거나 기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개별소비세법 자동차 입장이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세 번째도 없어요. 개별소비세법 자동차도 없어요. 네 번째는 뭐 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다섯 번째 뭐 있어요? 면세 사업 저중이 있네. 다섯 번째는 요거 있습니다. 면세 사업 관련된 거. 이번 자료에 보시면 면세 사업 관련 공급가액이 9천만 원에 매입세 900만 원, 매수 12매 나와 있죠, 그쵸? 입력하세요. 9천만 원에 900만 원 12매. 12매 입력하시고 9천만 원에 900만 원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12매에 9천만 원 입력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6번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쵸? 여러분 여기 봐요.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6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번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 없죠, 그쵸? 7번 당연히 없고요. 8번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금구리, 스크랩 계좌, 미사용에는 당연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가 어려운 거냐면 있잖아요. 2, 3, 4, 5, 6, 7, 8번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번 때문에 어려운 거죠. 1번이 나오면 이걸 못 외워서 틀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부는 얘가 누락이 돼야지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까?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되었다. 자, 다시 한번 공급받는 자의 뭐가 누락되었다? 상호가 누락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공개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입력하면 안 된다고요. 요런 것들이 누락됐을 때 요게 누락됐을 때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라고요. 자, 한 번만 다시 요 네 가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세 중에 뭐가 하나 누락되면 여기다 입력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누락되면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하는 거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 때만 하는 거고요. 확정 때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확정 때는 공통매입세액 정산하고 납부세액 재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제는 뭐 하는 거지? 공통매입세액 정산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예정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안분계산. 지금 문제는 확정이라 정산 또는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정산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정산 탭 찍어보세요, 이제. 자, 정산 탭 찍어주셨으면 공급가액 기준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공급가액 기준을 선택해 주시고 1번에 공급가액 기준 선택하셨죠? 제일 먼저 뭐 입력하게끔 돼 있죠? 총, 공통, 전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무조건 아니오야. 실무는 예스지만 자, 공통 매입세액인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총자가 들어갔고 확정때죠, 그쵸? 예정하고 확정을 더해서 들어가는 거야. 예정하고 확정을 더해서 총공통 매입세액. 자, 얼마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총공통 매입세액 7월부터 12월 380만 원 나와 있죠, 그쵸? 380만 원 여기 380만 원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입력하게끔 돼 있을까요? 총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은 역시 마찬가지 여기 봐요. 총 매출액이에요. 총 매출액 입력하는 건데 예정하고 확정의 총 매출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1번 자료 보세요. 7월부터 12월이니까 예정하고 확정이 한꺼번에 나온 거지, 그치? 7월부터 12월이 예정하고 확정이에요. 총 매출액이 과세면세 두 개 더해서 5억 원 입력하시면 돼요. 5억 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 면세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야. 면세 매출액. 자, 면세 매출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여러분 잠깐만 보실래요? 그러면은 총 공급가액 5억 원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면세 비율이 5억 중에 1억 5천만 원이면 면세 비율이 몇 프로? 30%가 나오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3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총 매출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게 30%라는 얘기죠. 얘 나누기 얘를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5억 중에 1억 5천만 원이니까 30%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불공제 매입세액은 자, 총 매입세 380만 원 중에서 30%만큼이 불공제되는 겁니다. 30%만큼이 339, 384, 114만 원? 네. 114만 원이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관련된 게 불공이잖아, 그치? 자, 다시 한번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관련된 게 불공제되는 거예요. 114만 원. 근데 이미 예전 때 불공제된 게 있잖아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예전 때 불공제 당한 게 얼마 있을까요? 50만 원 있대. 예전 때 불공제 당한 게 50만 원 있으니까 빼주시면은 확정 때 불공제 세액이 나오겠죠. 확정금이 나오겠죠. 50만 원 빼면 얼마로 예상이 됐어요? 64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 정상 어려운 거 아니라 자, 공급가액 기준 1번 선택해 주시고 총 공통매입세액 이거 몇 월부터 몇 월 예정하고 확정 7월부터 12월 들어가시고 총매출액 예정부터 확정까지 총매출액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면세 매출액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총매출액 중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예요. 우리 면세 관련된 거는 불공제잖아. 그러니까 380만 원 곱하기 30%에서 114만 원 불공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정 때 불공제 당한 게 50만 원 있으니까 확정 때는 64만 원이 불공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네, 맞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 4월부터 공사 얘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죠? 공사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입력 한번 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억 원 나와 있죠? 얘는 1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5억 원. 그럼 부가세는 5천만 원 됐죠? 네. 그런데 괄호 하나 봤더니 지연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공급가액이. 지연 발급. 그러면 가산세를 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6번 잠깐만 찍어보실래요? 26번 찍어주시면 메뉴에 69번에 아니다 69번에 아니라 몇 번이죠? 60 1번, 2번 지연 발급 62번 지연 발급란 있죠? 거기다가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공급가액 거기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지연 발급 밑에 또 뭐 있어? 지연 수치 또 뭐 있어? 미발급 거기에는 무조건 공급가액 입력해 주는 거예요. 공급가액.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지연 발급했다고. 그럼 지연 발급 나는 공급가액만 입력할 줄 알면 되죠. 100만 원 입력하면 얼마로 계산이 되죠? 만원 가산세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료 볼게요. 신용카드 매출이 잠깐만 공급대가가 부가세 포함된 거죠? 얼마 있어요? 6,600만 원 있죠? 맞아요? 일단 그 밑에 괄호 안에 보기 전에 자 부가세 포함해서 6,600이니까는 3번 찍어보세요. 3번 찍어서 6천만 원 엔터 치시면은 부가세 600만 원 나오죠? 꼭 검산하세요. 그럼 두 개 다시 합치면 6,600만 원 나오는 거잖아, 그치?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은 3번에 공급대가가 6,600만 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분리하면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하나 봤더니 그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얼마 포함되어 있대요? 공급가액이 1,000만 원 포함되어 있대. 그럼 얘는 여기 잠깐만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1번에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얘는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세요. 공급가액을 6천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은 부가세는 자동으로 얼마로 수정이 됩니까? 500만 원 수정이 되는 거야. 부가세는 자동으로 500만 원이 수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수출에 따른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3천만 원 나와 있죠? 여러분, 수출은 영세율인데 부가세가 있어, 영세율이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가 없죠? 화면 봐요. 영세율 5번에는 세금계산서, 영세율 6번이 기타라고 되어 있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6번에 3천만 원 들어가시면 돼요. 해외 직수출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 3천만 원 6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1번 매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매입이 3억 2천만 원에 부가세가 3,200만 원 나와 있죠. 자, 이 몇 번에 들어가면 될까요? 10번. 1번 매입이니까 10번에 3억 2천만 원. 근데 부가세가 자동으로 안 뜨지? 반드시 부가세 수동으로다가 그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3,200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란에 3억 2천, 세액란에 3,200만 원 집어넣으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입의 공급대가가 1,210만 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매입은 14번 찍어봐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 입력이 안 되니까 화면 볼까? 우측 하단에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41번에 일반 매입 42번에 고정 매입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신용카드 매입은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14번은 거기 입력이 안 되니까 우측에서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세부 내역이 나와 있죠. 41번에 일반 매입 42번에 고정 매입이 있죠. 자, 문제집 볼까? 1,210만 원이에요.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나누기 1.1하면 1,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에어컨 구입한 게 얼마? 330이니까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1,100에서 300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800만 원이 일반 매입에 들어가는 거야. 800만 원이 일반 매입. 부가세는 얼마죠? 80만 원. 그리고 42번 고정 매입에 3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300만 원에 30만 원. 신용카드 매입의 공급대가가 여기 봐요. 신용카드 매입의 공급대가가 1,210만 원이란 말이에요. 1,210만 원. 얘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가액이 나오잖아요. 공급가액이 얼마 나오는 거야? 1,100만 원. 그럼 부가세는 11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죠. 근데 얘가 여기 잠깐만 얘가 일반 매입이 있고 무슨 매입이 있어요? 고정 매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일단은 공급대가 1,210만 원을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가액 1,100과 110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일반 매입에 입력할 건지 고정 매입에 입력할 건지, 그쵸? 고정 매입이 얼마 있어요? 330이 있으니까 300만 원에 얼마? 30만 원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 봐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00만 원에 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두 개 더해주면 얼마야? 1,100. 두 개 더해주면 얼마야? 110. 다시 더해주면 1,2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공급가액 1,100, 110이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번 일반 매입에 800에 80, 42번 고정 매입에는 300에 30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기 예정 때 누락된 밑줄 쳐봐요. 근데 화면 볼까? 예정 누락분이라는 글자가 화면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글자가 7번에도 있고 12번에도 있죠. 근데 얘는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니까 12번이지. 12번 찍고 세금 계산서 38번인가요? 12번에 38번에 가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 하나만 해주세요. 매입 예정 누락분이 매입만 있으면 가산세는 없다. 이렇게 예정 누락분이 매입만 있으면 가산세는 없다. 예정 누락분이 매입만 있으면 가산세는 없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2번, 38번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비고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있는데 해당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밑줄 쳐보세요.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돈을 못 받게 됐다는 얘기지. 자, 8번 찍어보세요. 8번 대손세액 가감나. 어라? 금액은 아무래도 안 찍히지. 세액만 찍히죠. 그 얘기는 세액만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지금 거래처 파산으로 돈을 못 받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입력하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얼마? 50만 원. 세액만 입력하고요. 마이너스 50만 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일기 예정비 환급세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만 원 있습니다. 몇 번이지? 21번. 21번에 예정비 환급세액란에 얼마 들어가시면 되냐면 300만 원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비 환급세액란에 300만 원. 마지막